또 보낭칠 이노큐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 방송 중에 절대 먹을 수가 없는, 시식할 수가 없는 보낭칠 이노큐입니다. 왜냐? 먹었다간 바로 잠이 오기 때문에. 네. 최근 구매 후기가 있습니다. 육아 중인 아내의 수면질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스마트워치 핏을 착용하고 잠을 자면은 수면의 질 체크가 가능한데 먹기 전 80점 정도 되고 깊은 수면 시간이 30에서 40분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보낭칠 이노큐를 먹은 다음에는 90점이 넘어가고 깊은 수면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나옵니다. 이런 수면의 변화가 주는 삶의 질 변화는 매우 많습니다. 우선 짜증이 줄어들고 아이들과 좀 더 잘 놀아줄 수 있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요. 완전히 강추합니다. 바로 잠드는 건 아닌데 깊은 잠이 늘어납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금단 현상이나 우울증 같은. 자,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가격으로 판매 중인데 원래 정가가 8만 원인데 인터넷 최저가가 62,900원. 그러나 김용민닷컴은 52,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와.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 보낭칠 이노큐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싸게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저는 진짜 검찰이 전 검찰 조직이 달라붙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아주 그냥 혈안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자기들이 산다라는 그 일념하에 기자들은 또 자신들과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보도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완전 형격히 없잖아요.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기재에서 계속 이제 다른 데다가 이력서에다 넣고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경심 교수하고 사실은 똑같은 혐의예요. 더 심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법적 구조 네. 자체는 똑같아요. 뭐냐면 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거죠. 네.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면 조국 교수 배우자는 그렇게 가혹하게 털었으면 자기 와이프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생이 뭐 인턴으로 몇 시간 한 게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될 거면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영전문석사가 어떻게 서울대학교 경영석사가 됩니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썼죠. 아, 경영학과. 그다음에 경영학과 또 석사로. 학교 강사였는데 고등학교 강사 경력이 있었는데 시간 강사. 네, 시간 강사 경력이 있었는데 정교- 그거를 정교사 정교사. 2급 이렇게 네. 정교사. 그리고 부교수라고 쓴 것도 있죠. 네, 법인교사로 쓴 것도 시간 있고. 강사로 쓴 거를.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윤석열이 뭐 자기는 반칙이 없는 세상 반칙을 반칙하고서- 아내가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 아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도 아니, 저 힘이 남을 텐데. 뭐 지난번에 그 당 후보 수락연설 때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거는 거의 개그다. 이거는 뭐 개그 수준에 이르렀다. 거의 뭐 최고의 수준에 아니 장모 대응 문건 그 자체가 권한 남용 아닙니까? 당연하죠. 검찰을 당연하죠. 사유화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로펌.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로펌 제가 검찰.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유 그 성남지청에 있을 때 자주 뵀다고. 그 말을 한 의도가 뭐? 뭔지를 모르겠어. 낚시야 낚시. 너는 피의자였고 나는 검사였지. 이런 수사의 기억이어요. 네. 95년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민 모임이라는 아. 그 시민운동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온갖 부조적 비리를 맞아, 풀고 맞아. 다녔어요. 네. 이재명 시장이. 네. 맞아 그때 이재명- 고소고발 많이 했었을 때. 네. 만났을 수도 분당 있겠다는 파큐 생각이 맞아 맞아 사건이나 맞아 뭐들이 그때구나. 그 얘기한 거구나. 고소고발 넣었다는 얘기구나. 저거 이효진 변호사님 말씀이 맞네요. 너는 너 나 그때 너는 나한테 그때 사정하고 뭐 잘해달라고 하고 부탁하고 뭐 너 피의자였다, 그 피의자로 본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아. 네. 기싸움한 거 저는 같은데 진짜 웃지도 않는데. 윤석열 후보가 자꾸 텔레비전에 나오면은 아주 솔직히 말해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텍스트로 보고 싶은데 요즘 어찌나 그냥 발언을 하나하나 목소리로 들려주는지. 아유, 예. 뭐 오늘도 뭐 나쁘진 사과하러 않은데. 가신 분이 뭐 사과하러 가셨다면서 소리를 그렇게 지르시니까 뭐 좀 황당하더라고요. 반듯이 네. 세우겠다, 똑바로 세우겠다고 5월 민주정신을. 예. 아니 5월 정신은 이미 똑바로 서 있죠. 네. 본인만 똑바로 서면 돼요. 반듯이. 그러니까요. 이미 똑바로 서 있는데 본인이 훼손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본인이. 훼손해놓고는 거기 가서 정말 제 자기 당의 김진태 전 의원이나 좀 자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무슨 공정대책 뭐 위원장이고 뭐 아니 말이 됩니까? 저는 너무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저도요. 자기가 지금 이 법치를 완전히 훼손? 법치라는 말이 뭐 바람직한 말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어떤 정의와 원칙을 스스로 허문 자가 그렇죠. 정의와 원칙을 운운하고요. 맞아요. 이 기자들이 말이죠. 단체로 그 이재명 비난 100일장을 지금 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아니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표창장에 그 정도의 기사를 써댔으면 김건희 씨 지금 이 허위 강사 경력 제출한 그 서류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이 가해져야 그렇죠. 되는데 아, 집 앞에 뻗치기를 보도가 없어요. 한다든지. 그렇죠.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그렇죠. 집 앞에 뻗치기도 보도도 안 해요. 없고 이거에 대해서 후보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그 조국 장관 딸 네. 자취방에 네. 띵동하고 밤에 찾아가는 그 열정은 어디 갔어요 지금? 아니 그리고 그걸 윤석열 후보한테도 물어봐야 되겠네 기자들이. 그렇죠. 기자들이 아니, 지금 물어봐야죠. 배우자 이런 건들이 허위 있는데 경력. 이런 건들이 다 있는데 과거와 똑같은 잣대로 한다면 검찰에서 당연히 지금 강제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49대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항상 그랬어요. 2007년의 대선에서도 BBK 네. 김경준이 그렇죠. 김경준. 예. 기획 입국설. 네. 사실 그거 박근혜 측, 뭐 홍준표 관련된 건데 민주당이 한 것처럼 공자가 없고 검찰은 받아치고 진실을 알면서도 안 드러나고 민주당은 무슨 정치 공작이나 하는 대로 내가 표 깎아 먹었잖아요. 그다음에 다 아는 국정원 댓글 네. 그때도 NLL 문건 그거 선거에 이용해 먹었는데 거기는 싸그리 봐주고 뭐 자기가 안 나왔는데 윤석열은 그러니까 인정을 보면은 거. 정윤회 그러니까 문건 사건도 보면은 이게 정윤회 문건 내용이라든지 실제로 그 안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데 문건 유출을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대선 국면에서 네. 눈치를 보고 걸고 이래 왔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죠. 자기 가까운 네. 더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도 욕망이 들끓어 올랐고 2007년, 2012년에도 욕망이 들끓어 올랐는데 여기는 이제 심화판으로 네. 아니, 집약, 농축, 심화판으로 들어간 그리고 거죠. 윤석열 본인이야말로 검찰은 마음 먹으면 봐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 먹으면 덮을 수 있다. 어떤 못 덮는 사건이란 없다라는 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100% 신뢰하고 덮을 수 있다는 거 안다. 입각 깨물고 지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계속 나오는 거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다 덮어주리라 믿고 있어요. 아니, 다 그- 했던 일이고 본인이. 뭐 이번에 보니까 그 박철민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녀석이 무슨 어제 YTN에서 그 편지 전문 4통인가 5통인가 예,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윤석열 이름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뭐 다 뒤를 봐준다고. 네. 본인의 다 나와요, 예. 윤석열이만. 근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게 사실은 형집행법 시행령에서 보면 걔는 마약사범이거든요. 네. 마약사범은 과거에는 당연히 모든 편지를 검열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인권침해다 뭐 이런 논란이 생겨서 형집행법으로 법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검열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도 마약범죄사범하고 조직범죄사범 그러니까 이른바 조폭이죠. 걔네들은 필요적 검열 대상이에요. 그래서 형집행법 시행령 66조에 따라서 당연히 검열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검열을 했을 때 그 편지 내용 속에 형사법 위반 사실들이 들어있으면 수발신 금지 대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수발신이 그러니까 금지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맞네. 재소정한 편지로 이동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약범이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변호인을 시켜서 그렇죠. 변호인을 시켜서. 사건 파일에 주사기를 들고 가서 건네줘서 교도소 안에서 복용을 마약 복용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마약 사범은 특별 관리를 그 중독성이 엄청나서 그 중독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검열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조직적으로 왜냐면 이 형집행권이 맞네. 검사에게 있고 그다음에 교도행정을 총괄하는 게 맞네. 법무부 쪽인데 사실은 교도관들은 검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마약 사범은 구치소 감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유착 관계로 친밀한 관계들이 이어지고 그 지휘감독 관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검찰과 그 교도관 중에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그쪽에 줄 서 있는 애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 행위가 아닌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이거 감찰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가 지원했다고 보기에는 그것이 또 바로 직속으로 이제 또 국정감사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다. 근데 마약 사범은 또 조종하고 사주하기 쉬운 게 네. 중독성 때문에 빨리 나가서 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 정보를 사서 검사한테 바치는 거. 그러니까 네. 구치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범죄 정보 막 했다 네. 이런 걸 돈으로 막 사요. 1억 뭐 5천만 원 이런 돈 주고 사서 하는 것도 그러고 네. 이렇게 검사가 뭐 추동하면은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움직이죠. 왜냐면 얘네는 플리바게인에 익숙한 애들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 법상으로 사실상 제도적으로 플리바게인을 사실상 보장하고 있는 영역이 요 영역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공적조사라는 걸 써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이른바 맞아요. 상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마약사범들을 불면 공적조사라는 걸 써주고 그걸 재판부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형에 다 반영해줘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빼주기도 하고 공정을 많이 쌓아요. 때문에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 일부러 사법거래.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약범들이 마약 조직은 점조직이니까 그렇죠. 잡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수법을 예. 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검찰의 비호를 받는 그러니까 정보원이 되면은 그냥 할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러 올 때 이 사람은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 그냥 활동하면서 민간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마약 정보 뭐 판매가 어디에서 이런 거 정보 주는 사람인데 마약을 해갖고 해롱해롱 해갖고 검찰에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어디에 네,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너 다음에 또 이러고 오면 구속시킨다. 두 번째도 그러고 온 거예요. 너 내 정보 없으면 너 못 살잖아.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 너 진짜 구속시킨다. 그래서 네. 세 번째 구속됐대요. 아, 구속이 됐군요. 그리고 또 다른 청에서 그 자기 정보원이 잡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보원이 사실은 여기 범죄 조직하고 검찰에서 발을 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마약을 하다가 다른 검찰청에 잡혔는데 어떤 검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내 정보원이야 빼내줘. 빼내줬어요. 그러니까 마약 사범은 그래서 저는 위험한 거예요. 검찰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에 박철민의 허위 제보 있잖아요. 이 아니 조작 이제 제보. 지금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그 양반이 나왔잖아요. 이준석 코마. 이준석, 네, 예. 그렇죠. 코어트레이드 대표. 거기 이제 윤석열이 도와준다. 그리고 또 여권이자 2명이 거론됐습니다. 예. 이낙연, 예. 박범계. 예, 도와주기로 그렇죠. 했다. 거기 이름 세 명. 근데 이제 뭐 박철민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그게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만으로도 펄펄 뛸 일 아닙니까? 그렇죠. 펄펄 뛰어야죠. 그렇죠. 펄펄 뛰어야 아니 정상이죠. 현직 법무부 장관을 이름을 팔아먹은 거라면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이건 법치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의 용의를 심각하게 해서한 거기 때문에 가만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아니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 그렇죠. 어떻게 재소자가 더군다나 마약 사범이 내 이름을 거론을 하냐? 그렇죠. 장관이 이런 편지가 교도소 밖으로 나가게끔 니들 뭐 했냐? 당연하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검찰의 그 대장동 수사가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박범계 형님은 지금 뭐 이걸 그래서 바로 잡는 오시겠으면 것 같지도 이재명 않고. 후보가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예. 이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곽상도는 조사조차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이거 없죠, 보면은 지금 박범계 장관도 뭔가 이게 얽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니, 의심이 저기- 너무 과도할 수 있는데요. 위험한 말로. 아니 위험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아 저는 지금 사실 이거 제대로 이제는 못하면 혼나야지. 그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상황이 됐는데. 네. 아니 뭐 결국에는 이제 오늘 지금 저기 이제 그 사직안이 받아들여졌잖아요. 이제는 이제 아무런 이제 법적인 보호막이 없어요. 근데 법적인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는 이전부터 없었던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김수남 전 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왜 조사를 안 받느냐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사건은 당연히 돈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돈을 수사한다면 당연히 계좌 추적부터 해야 되는데 계좌 추적이 이게 사실 어려운 것이 돈이 큰 규모의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자잘하게 짜라지면은 이 쪼개져서 들어가면 이게 참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큰 규모가 들어와서 큰 덩어리로 계속 나눠지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큰 덩어리 계속 움직이면은. 그리고 작은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크게 뭉쳐지면은 더 찾기 쉽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50억 클럽에 누가 올라와 있냐면 최재경. 네. 최재경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할 때 대검 중수부 부장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부장. 화천대유의 고문인 강찬우가 뭐였냐면 2015년 다시 그 수원지검장인 그렇죠.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할 때 그 남욱도 그때 한번 공소 네, 기소됐죠. 그때 수원지검장. 수원지검장이었죠. 그리고 박영수. 네. 박영수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할 때 그 조모 씨의 변호인이기도 하고 2015년에 그 조모 씨가 다시 수원지검에서 그렇죠. 기소될 때 또 변호인이었고 남욱의 남욱의 변호인이기도 변호인이었고 뭐예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네. 대장동은 사실은 하면 할수록 검찰의 비리가 네, 나오니까. 그때 저축은행 사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검 중부장이 최재경이었고 중수 1과장으로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래서 사건 봐줬죠. 그 사건의 주임 검사였어요. 그리고 네. 김만배가 박영수를 조모 씨한테 소개시켜 준 거예요. 네. 모두 검찰 천재예요. 여기를 검찰 가만히 천재입니다.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검사들이 반드시 수원을 한두 번 이상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들렀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수원 연루설. 예, 수원, 아니, 그걸 안 뺄 네. 수가 없는 게, 제가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수원지검 강력부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수원 강력부장은요, 중앙지검 강력부장보다 더 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조폭 잡는 데가 강력부잖아요. 근데 중앙지검 강력부보다 수원지검 강력부를 더 쳐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왜? 그런가요? 경기 남부 강력부를 더 쳐준다고 그러더라고. 아니라는데요. 아니에요.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모른다는 뜻. 그건 너무 그러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내가 말만 하면 그래? 수원 연루설인데. 이래가지고 내가 어쩌다 한마디 딱 나오면은, 실수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꼬추를 잡으려고 아니, 막 수원 오늘 연루설- 하나 잡았다고 지금. 몇 번 들었는데 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수원 연루설. 모든 인물들이 수원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다 수원을 갔다 왔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수원. 근데 그다음에. 사실 뭐 수원은 임지로 나쁘지 않은 곳이고 그러니까 지방 찍고 돌아올 때 그 다들 다음 버티는 한 방 곳이죠. 있어야죠. 그 다음 한 방이. 아니 김수남도 수원 지검장을 그러니까 수원 했고요. 다음에 뭐냐는 거야 도대체. 수원 연루설. 김만배도 수원이고. 네, 수원. 네. 다 수원이라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대장동 사건을 잘못 건드리면은 검찰 윗선들이 나오고 할까봐 그리고 드러난 금액이 뭐 고문료 정상적으로 받은 금액이 뭐 그런 거고 한 달에 뭐 1,500, 2,000이고 혹시 비정상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검찰들이 이거를 매우 지금 정말 유리 깨지듯 조심조심 정말 다루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냄새 풍기기용이지 절대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어영부영 같아요. 덮기 좋은 어영부영 사건으로 끝내는.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검찰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 뭐 몇 명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을 짜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저 야권에서 절대 특검을 못 받을 거예요. 야권에서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게 특검 지명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맞아요. 야권에서는 연병하고 빠졌네. 아니 다 죄다 지들 인사들인데 자기들이 특검 지명권을 갖는다면 이건 덮기 수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엉뚱하로 끌고 가거나 안 그러면 특검을 못 받는 거예요. 곽상도 있고 너희 당 사람들이 다 원인이 이제 참- 니들이 지명하니 네. 안 되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리고 이재명 지사랑 연결된 게 1도 없는 아직까지 뭐 1도 없는 거를 가지고 야 그럼 이재명 말도 기사가 안 돼. 차라리 지명하는 게 낫겠다. 아. 아 뭐 무슨 더 혐의점에 아니, 뭐 이기라도 나와야지. 심지어 더 웃긴 건 이제 당무선권을 갖기 때문에 윤석열이 당대표 권한을 행사해요. 그러는데 자기를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지금 저축은행 부실대출도 수사범위에 포함돼야 된다는 게 일반 논이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수사 대상인데 수사 대상자가 검사를 지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기 때문에는 그래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네가 연루되냐 내가 연루되냐 네가 죽나 내가 죽냐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좋다. 니 한 명, 내 한 명 해가지고 우리 이제 서로 해가지고 같이 지명하자 이렇게 하든가. 그런데 이게 공정한 룰이면 좋은데 이게 이미 검찰에서 지금 얼마나 뭉개고 있습니까 이것도 뭉개면서 50억 받은 그 곽상도 조사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면 나중에 특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특검 얘기가 나니까 또 신나가지고 이게 언론에 또 와글와글 이슈가 돼.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아무리 이재명이랑 권덕지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제 대장동 이슈가 이제 시들시들 하거든요. 시들시들 하는데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 그 용도지. 절대 대장동은 일단 여권에는 불리한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아니라고 보고 이것이 실제로 특검으로 간다면은 야권에 불리한 이슈가 되고 윤석열한테 불리한 이슈가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짚을 거는 여기에 이제 특검 선임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이 문제가 유일하게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의 이름도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니 거냐 내 거냐 누가 죽느냐 가리는 특검으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한다면 올해 제가 볼 때는 손해볼 게 없다고 아니 봐요. 왜 네. 왜냐면 그러면 윤석열의 저축은행 부실 수사
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그러면 그냥 지금 의혹 수준이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조모 씨를 그때 수사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결국 2015년에 처벌돼요. 네, 조우영 씨. 네. 왜요? 조모 씨예요. 뭐 조우영 씨인데. 네, 뭐 그 근데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는 게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그 부분은 당연히 따져보고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드러난 얘기인데 그 조우영 씨가 결국에 그 남욱 변호사가 만들었다는 대장동 관련된 프로젝트 금융회사들이라든지 관련 그 특수목적 법인 등의 네, 대장 페이퍼 여기에 여러 군데에 이름을 올려놓은 게 그렇죠.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잠시 감옥에 들어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 거기에 실제로 발을 담궜다는 얘기고 근데 그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친인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 그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당시에 1200억 원이 대출이 나갔단 말이에요. 1200억 원이 대출이 나갔는데 이 중에 1200억 원 중에 10억은 뇌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 경영진한테 되돌아가죠. 네. 그 다음에 또 100억 원은 꺾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다시 들어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1200억 원인데 실제로는 1100억 원 그러니까 실제로 1000억 원 정도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110억에서 120억 원 정도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현재 그것도 행방이 묘연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당연히 수사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수사가 안 되고 있었고 그거는 예, 지금까지 거론도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가르마친다 그러는데 네. 딱 명백히 이미 드러나 있는 범죄만 처리하고 나머지를 다 정리해서 아예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검찰에서 검찰 정관 출신들이 하는 변론이거든요. 이미 조서가 작성됐거나 입건해서 덮을 수 없는 것만 하고 덮하지는 마라. 그거 조절해주는 우리가 가르마 타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걸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임료라든가 그 이후에 벌어지는 거기에 110억에서 120억 되는 돈이 흘러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게 이제 수임료로 들어갔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산저축은행의 정말 그 피해는 당시에 그때 그 부산저축은행에 저축했던 분들이 부산의 진짜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그리고- 이자 좀 더 받아보겠다고 좀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지금도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에 사실 난 깜짝 놀랐던 게 부산저축은행이잖아요. 부산에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계신 부산하고 별로 연고가 없어 보이는 고위층 당시 서울고검의 부장 판사님들이 꽤 여러분이 거기에 예금을 하셨더라고요. 예금했다가 나중에 몇 억대에. 예, 그러다가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직전에 돈을 다 빼셨어요. 뱅크로는 다 나갔어요. 아니, 그 우병우가 특혜 인출 없다고 네. 발표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은 그 유명한 강일원 아, 그 양반? 예, 재판관도 계셨더라고요. 그거 아주 반듯하고 헌법재판.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계시길래 그 명단에 계시는 너무 야, 놀랐어요. 씨, 제가. 그런 게 어딨어. 그거 아니, 서민들은 다 땅을 치고 통곡을 했는데. 아니, 윤석열은 왜 그때 그걸 다 봐줬어요? 아, 그때 대장동 변호인이 박영수였습니다. 박영수. 박영수가 중수부장이었고 모셨잖아요. 네. 그리고 박영수가 또 끌어오고 그때 중수부장이 최재경 아니, 네. 사장이었고. 그 윤석열이가 그렇게 해서 대장동에 씨앗이 된 윤석열이가 지금 특검 지명권을 가지시겠다? 말도 안 되는 이게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2011년 1월 25일께 이제 내부적으로 금융감독위에서 너 영업 정지한다. 네. 또 실제 들어오는 건 2월 14일. 그 사이에 다 돈을 이제 뭐 김현호 회장의 사돈, 뭐 국토해양부 차관, 뭐 이런 사람들 뭐 아무튼 다 빼준 거예요. 고위 법관들도 그때 다 빼줬는데 우병우가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막 경영진들이 자기 아는 사람 챙기는데 당연히 직원들도 자기 친척 왜냐면 자기가 유치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도 아름아름 자기 친척들 막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우병우가 걸렸죠. 부산 지역의 자영업자, 교사, 쇼를 전직 하죠. 공무원들 뿐이고 고위층은 아무도 없다. 이미 뺐으니까. 조사를 안 했으니까. 네. 그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대장동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을 한동훈을 안 친다는 얘기가 벌써 그렇게 나와요. 웃기는 진짜 놈들이에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나오는 얘기가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을 안 친다라는 그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얘기를 추진하고 있다. 근데 한동훈을 받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카드 그 다음 카드로 뭐 최재경 이런 사람을 내민다. 요렇게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뻥하고 자기들이 내밀고 싶은 사람도 따로 있다. 이런 얘기들이 뭐 그렇죠. 원래 안 되는 무게 내놓고 있어요. 영 안 될 사람을 밀고 양보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카드를 내미는데 그 사람이 진짜 독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완규 뭐 이렇다. 이왕규는 윤석열 그 징계 절차하고 행정소송에서 변호해. 그렇죠. 뭔가 그래서- 얘기들 지금 다
그러니까 공간 얘기들이 대리인이었는- 다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지금 이 소문에 제가 볼 때 그 취지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사단에 누군가를 앉힐 것이다. 아니, 잘 아니, 드러나지 안 되죠. 않는 누군가를 앉힐 것이다. 그런 취지로 지금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슈화를 끌고 가는 자체가 너무 불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슈화하기 말만 들려고 계속 이준석 국힘당 대표라는 그 사람 이야기하면서 막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아니면은 뭐 지명권을 가져야 된다, 특별검사 지명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이거를 계속 이슈화하는 자체가 너무 불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수사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몸담았던 자기 조직도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아니, 한동훈은- 핸드폰 비밀번호도 못 푸는 그런 오늘 한동훈 얘기 사람이 처음 무슨 나오네. 합니까? 예. 그렇죠. 한강변에 오랜만에 가름새로 나가지. 아, 그래요. 아니, 이 정말 우리 그 검찰들은 특히 저 검찰에서 이제 정치 검사한테 대선 주자를 수혈받은 국민의힘은 나는 이 내로남불이란 말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건 중증이다. 이건 병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게 검사들의 심리를 보면은 네. 윤석열이 그때 고발 사주 됐을 때 정치 공작을 하고 말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더러움, 자기의 오점 허물 남한테 투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던져버린 거 상대방한테 던져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기사를 따라가고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다. 우리 보통 사람은 얼마나 결백하면 저러겠어 저렇게 화를 내겠어라든지 열성 지지자들은 믿고 따라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 뭐 이런 허점 이걸 상대방한테 던지더라고요. 맞아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했다.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는 진짜 결백하고 그리고 저런 걸 거론할 때는 자기를 한번 돌아봐게 돼 그렇죠. 있으니까 저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믿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네. 그런 심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 있느냐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정의다. 난 정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행동은 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희생의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 옳은 거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가는 길이 선이고 정의이고 공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공정하기 위해서 스폰서한테 뭐 용돈 좀 얻어가지고 거학을 척결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내가 대통령 돼서 우리나라 좋게 만들 건데 맞아. 우리 후배들이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이렇게 도와줄 되는 수도 있지. 이게 네. 모든 도와줄 수도 독재자들의 공통적인 심리 현상이에요. 히틀러도 그랬고 모든 독재자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심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심각한 현상인데 이게 그러면은 윤석열 저 대선 레이스를 할 게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역사가 희한하게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히틀러가 100년 전에 이 비슷한 형태로 집권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이런, 제가 박근혜한테 한번 당해놓고서도 또 당하는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딱 한마디 이제 오늘 방송이 약간 저기 안 맞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지인들을 만났는데 아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난 이제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윤석열에 대해서는 되게 반대한다. 그렇지만 뭐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세계적인 추세를 너무 모른다.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 그러니까 비교적 뭐에 비해서 뭐가 이렇게 못했느냐. 뭐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막을 수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덮어놓고 국힘에서 맨날 그 얘기하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었는데 문재인 때 이거를 아예 막 너무 대놓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대통령이나 당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가 없었는데 무조건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반인들이 계속 그걸 믿고 있어요. 네, 신유신 변호사님 말, 네. 그 부동산하고 상관없이 네. 민주당 지지자였던 사람이 네.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네. 이 질이 멸렬한 민주당이 싫다. 맞아요. 국민의힘은 자기가 표를 아예 주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를 배반한 것도 없는데 맞아요. 민주당은 나를 배반했다. 윤석열을 이렇게 키우는 게 민주당 정부 아니냐라면서 맞아요. 마음이 떠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거 아니고 나쁜 사람이고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게 맞아. 알지만 민주당도 자기를 배반했다고.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정말 그 논리로 자기는 이번에는 민주당을 할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진짜 정말 그리고 만약에 난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내가 발끈해가지고 만약에 대한민국 땅값이 다 올랐다. 그런데 가평군 땅값이 조금 올랐다. 그런데 가평군에 사는 내가 아씨 가평군 수 때문에 땅값이 올랐어. 씨 이러면은 니 나보고 뭐라 그럴래? 이랬더니. 네가 미친놈이지 그러더라고. 그래 전 세계가 다 올랐는데 대한민국 땅값이 이만큼 올랐다. 네가 미친놈이다 이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 그래요. 전 세계가 다 올랐어요. 지구 땅값이 다 올랐다고. 지구 땅값이 올라. 지구 값이 올랐다고. 지구 값이. 아 나 지구 땅값이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지구 값이 올랐다고. 지구 값이. 지구 별 값이 올랐다고 이 사람들아. 아 진짜 말 진짜 못 알아듣네. 지구 별값이 올랐다고. 그런데 대한민국 땅값이 올랐다고 지금 뭐 이게 뭐 지금 진짜 그래 대통령 탓이야? 아이고 인간들아. 아이고 진짜 머리에 뭐가 들었어. 근데 뭐 부동산은 뭐 사실 실책한 부분도 있고 그것도 완전히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언론이 이성을 잃고 검찰이 풀발기하도록 방치한 책임은 커 보입니다. 정말 이건 커 보여요. 아니 얼마나 무서워 보였으면은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전 요소수 사태가 중국과 호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호주하고 중국이 붙을 때가 언젠데 내가 반팔하고 다닐 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고 둘 사이에 이런 충돌이 있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여파가 미쳐질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우린 못해도 관료들은 할 수 있거든요. 관료들이 지금 다 내년 3월 9일 이후로 지금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재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직기강을 제대로 잡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정권 재창출의 그런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세상에 난 진짜 너무 울분이 났던 게 뭐냐면요. 집권의 희망이 제로였던 저 국민의힘에다가 대권 후보를 준 거 아닙니까? 안 들어준 거 아니에요. 누군가 대가리 박아야 될 일 아니야 이거예요. 특히 추천했던 양정철, 노영민 경복궁 가서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바닥에다가 대가리 박아야 돼요. 아니 까미 안 돼가지고 포기했지만 최재형도 최재형까지도. 누가 감사원장으로 임명했어요. 그거는 저 양반이 했다고 하더라고. 듣기로는 김명수. 할명수 동생 김명수. 네. 김명수.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 아니 또 대법원장이 그게 추천했으면 대통령께서 수긍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검찰총장은 그런 식으로 노영민 씨 그리고 양정철 씨 당신들 책임 없는 줄 알아? 그래놓고 지금 또 노영민은 조용히 있는데 양정철은 어떻게 지금 또 대선 앞두고 광을 좀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좀 이번에. 당신이 그렇게 밀어줘가지고 생긴 폐해가 얼마나 큰데 그랬던 2019년 7월 말에 있었던 검찰 인사 완전히 턴키로 윤석열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양정철이가 밀어준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어디 기자들이 왜 이렇게 양정철이 있는 곳은 잘 찾아다니는지 몰라. 한몰래 만나는 그런 그 현장이 맨날 발각이 됩니다. 누군가 알려준 사람이 있지 않고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희한하게 잘 들키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의 측근이고 대통령의 주요 핵심 참모면은 그래서 국내 아이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 있기가 힘들어서 양정철을 멀리했대. 예. 근데 지가 강을 팔고 다니는데 어쩌겠어요. 근데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 싹 다물고 조용히 근처도 안 가야 돼요. 티를 안 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티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내가 검사들한테 속았다. 검사들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검사들이 알고 봤더니 연극을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람들이 어떨 때는 검사가 말이야 한이 맺힌 한이 있더라도 칼 함부로 휘두르면 안 돼. 이렇게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나지막하게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데 가면 뻑 간다니까. 와 진짜 멋있다 이러고 하는데 근데 그 세뇌에서 벗어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야 저게 맞아 저게 맞아 저게 뭐 올바른 모습이야 저게 선비이자 그 검객이야 이랬겠는데 그 연극이더라니까. 와 양경철 씨, 그저 윤석열 캠프로 가. 거기로 가야지. 당신이 만들어준 대권 주자 아니야? 왜 여기 이쪽에서 얼쩡거려? 그쪽으로 가. 윤석열 캠프로 가. 이쪽에서 얼쩡거리면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그 예전에 이제 김어준 총수 모친상 났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와가지고 상가집에서 그 영종 앞에 계시고 그 빈손 때 이제 정봉주 전 의원하고 이제 마주할 때가 있었어요. 그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열린민주당 때문에 굉장히 양정철하고 불편한 사이였지. 양정철은 또 열린민주당을 묵사발 만들려고 그랬었고 솔직히 악수를 딱 연결해 주려고 하니까 김어준 총수가 쏙 손을 빼더니 이게 뭐야 이런 거야 양정철이가. 이거 봤어 현장에서 바로. 거짓말 못할걸?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뭐 악수까지 그렇게 갈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악수하고 만면 될 거 아니야. 뭐 어디서 무슨 더군다나 호응을 하래. 상가집에서. 뭐 그렇다고 의식이 뭐야? 그랬더니 그냥 가버렸어. 야 이거 진짜 이 꼴값을 와 내가 등급으로 하네. 그래서 내가 진짜 야 이거는 진짜 내 세기의 사건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윤 캠프로 가, 윤 캠프로. 거기 얼마나 환영해 주겠어. 당신이 검찰총장 시켜줘가지고 대선 후보 된 거 아니야. 거기로 가야지. 왜 여기서 얼쩡거려, 여기서 민주당에서. 당신 때문에 얼마나 개피를 봤는데, 문재인 정부가.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새로운 것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머리가 너무 커서 지금.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막 이래요. 정의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예. 죽었다 깨어나도 정의는 안 됩니다. 다시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꼼찰청장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고요.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이현주 변호사님,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장영진 국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